사내 복지 EVP 한국인은 밥심인가? 밥 챙기다가 회사 망하겠네. 좀 세게 적어봤습니다. 대기업들의 복지 따라하기 힘드네. 점심 식사, 야근 식대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만의 핵심 가치에 기반한 EV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왜 기사로 자꾸 나오냐고요. 삼성 아침 식사로 런던 베이글 주는 거 쩐다. 이래서 대감집에서 일해야 되는구나. 대감집 이런 이야기 왜 나옵니까? 우리가 뭐 대감집 머슴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거 그냥 가도 한두 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냥 가도 기다리는데 삼성 아침 식사로 런던 베이글 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이걸 가서 줄 서가지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네, 뭐 가볼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구내식당 조식 메뉴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베이글을 제공하며 화제가 되었다. 이 가게의 경우 베이글을 먹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손님이 줄 설 만큼 유명하다. 2030 삼성전자 직원들이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네. 한편 삼성전자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3끼 무료 제공. 삼식이님들이 다 돼 있죠. 무료 제공한다. 이런 거를 왜 매거진 환경 뉴스에 나오냐고요. 이거 뭐 삼성이 런던 베이글 가져가지고 그날 더 줄 많이 선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진 않겠죠. 점심 식사 삼성, 현대, SK, LG 점심 식사 주죠. 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 회사의 구내식당 왼쪽과 비슷합니까? 오른쪽과 비슷합니까? 뭐 이런 거 나오죠. 나옵니다. 직장인들 점심 식대 통계를 내봤더니 식신 이식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월이고요. 2020년 7,600원에서 2022년 4분기 9,633원,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고요. 제가 있는 곳 기준 서울 합정동, 여러분 아시죠? 합정, 홍대, 망원, 연남, 연트럴파크, 네, 힙한 곳이잖아요. 10,000원 넘어요. 네, 10,000원 넘습니다. 10,000원 이하짜리 가기 쉽지 않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네, 줄 서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대구 9,995원, 부산 11,800원, 부산이 제일 높죠. 32%가 올랐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걸 사오던 시대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가들이 올랐고 각 식당들에서 거기에 맞게끔 점심 런치플레이션이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점심 식사 지원해주는 회사, 그렇지 않은 회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쏠쏠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앞뒤가 아니라 중간에 줘야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요게 근로기준법이에요. 요 딱 두 조항입니다. 그래 주저하지 않거나 적게 부여하면 처벌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단 토지 경작, 동물, 수산물, 축산, 양식, 감시나 단속해야 되는 근로자. 그러니까 예외되는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라든가 회장님, 기사님 뭐 이런 쪽 있죠. 여기는 예외다. 왜냐하면 안 맞죠. 이게 운전하다 보면 대기하다 보면 미리 안 맞기 때문에 관리 감독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해당되시는 분들, 토지 경작 이런 경우는 뭐 한 10분 일하다가 한 2시간 좀 앉아 있다가 또 한 10분 일하다가 요래야 되는 게 있죠. 가만히 있다가 가서 좀 체크해주고 가만히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질문이 나왔어요. 현장에서 질문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에 식사조가 있어서 꼭 직원들과 식사해야 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회사는 구내 식당에서 먹어야만 식사비 지원이 되고 외부 식당에서 먹으면 각자 돈 내야 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차별 아닙니까? 뭐 이렇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다 아니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마지막 3번. 우리 회사는 야근을 해도 식사 안 주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뭐 요거 1, 2, 3번 한번 여러분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휴게시간 위반 사례들이 노무사님들이 글을 좀 올려놨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식시간이 없이 8시간 근무 후 귀가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업무 시작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일을 했다. 그리고 또 4시간 일을 한다. 그럼 요 사이에 줘야 됩니다. 사실 점심시간이 요거죠. 앞쪽 4시간에 대한 뒤쪽 30분, 뒤쪽 4시간에 대한 앞쪽 30분. 그리고 관행적으로 사실 오후가 5시간이잖아요. 앞에가 3시간이고. 근데 요걸 미리 부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해서 미지급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예요. 그런데 요양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어때요? 환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10명을 내가 관리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뭔가 좀 손 들면 가야 돼요. 요거 이제 대기 시간입니다. 이건 휴게 시간이 아니에요. 업무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서 자유롭게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죠. 노무 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 틈틈이 쉬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편의점 알바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체크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카운터에 서 있는데 손님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 휴게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휴게 시간만큼 나 일 더 하겠다. 그래서 급여 지급하겠다. 위법이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요거 불법입니다. 이것도 근로자와 회사 간에 나는 요거 그냥 안 쉬고 계속 일할 테니까 4시간 나 아니다 괜찮다 나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휴게시간 부여 안 하고 임금 줘요.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개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요. 회사만 처벌받습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알아서 휴식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수행 못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회사를 규정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했다. 그러면 무조건 30분 줘야 되고 4시간 일했다. 그럼 무조건 30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소정 근무 시간 중에 줘야 됩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공개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아니다 이렇게 답해 주신 분도 계신데 식자조에 있어서 이거 아닌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불법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구내 식당에 대해서 먹어야만 식사비 지원되고 외부 식당에서 각자 돈 내야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식사비를 주는 것에 관련돼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식사비 줘라 말아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 할 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야근을 해도 식사 시간이 없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세모 달아드리겠습니다. 야근을 했는데 4시간 했냐? 4시간을 했다. 그러면 30분을 중간에 줘야 됩니다. 8시간 한 거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으로 이미 가름을 했죠. 6시 끝난 다음에 야근을 했어요. 근데 2시간 했는데 식사 시간 안 줬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야근을 4시간 이상 했어요. 4시간 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끝나기 직전에 1분이라도 남겨놓고 요때 30분 줘야 됩니다. 30분 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3시간 59분 하고 집에 가라고. 시간에 대한 휴게 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때 부여하는 게 법적 기준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적 기준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코트라 조사 2023년 2월 2일이고요. 직장인이 희망하는 점심시간 1시간 30분이에요. 점심시간 1시간 주면 되는데 왜 1시간 30분이냐. 밥 먹으러 가면 다 줄 선다. 여유 있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1시간 30분이다. 그러면 얼마를 원하냐. 2시간 원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1시간 30분이 58.8%고 1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30.1% 나왔어요. 식대는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54.7%가 전부 지원해 준다. 45.3% 일부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식대 지원 방식의 대부분은요. 급여 내의 식대 항목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비 처리, 법인카드 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봉제를 취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연봉을 책정할 때 식대를 그 안에 포함해서 연봉 책정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이제 비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비 월 10만 원을 그 연봉에 다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왜요? 2022년 기준 1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그다가 증빙 제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 책정할 때 여러분들이 다 식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생각할 때 식세 지원 없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래요? 연봉은 그냥 내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식사 지원비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항목은 구별해서 우리가 통계조사를 하면 식사비 지원해준다고 나옵니다만 근로자들이 실제로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체감하는 비용은 그냥 연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는 점심 식사 지원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2023년 기준으로요. 비과세 항목이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는 분들 있고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새로 알았어요. 비과세 항목이 20만 원이고요. 증빙이 추가됩니다. 증빙이 추가됐습니다. 소득세법 2022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대, 그래서 이게 이제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인데 여기에 개정 후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내 급식을 받거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를 받거나 아니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소득으로 안 잡아주겠다. 세금 안 물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베이글 먹으면 연봉에 10만 원 안 들어갑니다. 연봉에 10만 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급여를 책정을 할 때 구내식당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연봉에다가 식대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득세법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에 포함하고 또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당국에서 엄밀히 보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새롭게 한 건데 2023년 기준으로 연장 휴일 근로식대는요 상한선 없이 비과세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연장휴일 근로식대는 실비정산으로 대부분 합니다. 법인카드, 경비카드로 주거나 개인카드 하고 뭐 영수증 처리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거 회사에서 비용 처리 되잖아요. 똑같이 그거를 개인의 급여로 지급해요.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갔는데 얼마 먹었고 막 이런 거 막 밝히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제출 안 하고 그냥 출장 식대를 사전에 선정해가지고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경우는 그거 개인 영수증 증빙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증빙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2023년 기준으로 식사비가 비과세 되는 게 2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은 다 그거 인사팀에서 비과세 혜택 받게 해주려고 그냥 조치하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근로계약서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사비, 연봉이 똑같은데 식사비를 10만 원 잡았다가 20만 원으로 옮겨가지고 항목을 이동시켜버리면 최저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통상임금에 저촉을 받는 4대 보험료라든가 지금 5대 보험료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식사비를 이렇게 올리고 연봉이 일부 조정이 되고 기본급 항목이 조정된다는 것을 잘 이해시켜 드리고 기왕이면 빼도 문제없게 연봉이 올라가면서 이걸 조치를 해야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 지금 당장 받고 요거는 좀 안 맞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20만 원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챙겨 놓으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바라는 식대 정책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매경헬스 기사인 거고요. 식대 지원 금액 늘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10만 원이면 20일 일을 해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끼에 얼마입니까? 5,000원이잖아요. 5,000원. 5,000원인데 근로자 입장에서 내 연봉의 한 달 점심 식사로 책정된 금액이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두부찌개 먹으러 갔는데 10,000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좀 식사비가 올랐구나.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라더니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 식대가 왜 이렇게 적은 거야?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자는 직원이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경영자 책임이죠. 점심 제공 없는 회사 많은가요? 많은가요? 했더니 정우람 우리 네티즌님께서 정수기가 유일한 복지인 회사도 많습니다. 리멤버예요. 익명 사이트죠.
이번 연도부터 식대 지원이 없어졌어요. 별도 임금이 아닌 법카로 같이 가서 함께 했는데 유일한 회사 복지가 사라졌어요. 회사의 경력 오래되지 않은 사원들만 가득해서 땅값 비싼 곳에 있는 회사 주변 물가로는 점심 한 끼가 어려운데 매일 컵라면만 먹고 있네요. 매일 컵라면만 먹고 있을 리는 없는데 어쨌든 몇 번 먹었겠죠. 저희 회사처럼 점심 제공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만 채우고 이직 생각 중이네요. 3년 채우고 이직해야죠. 야근식 때도 비슷하죠. 야근하면 법카로 저녁 먹는 문화가 신기해요. 법카 들고 다니면서 택시비, 야근식비, 점심식비 긁음. 전 직원. 법카로 저녁 먹는 친구들 너무 신기하고 부러웠어. 회사에서 대접받고 식사 시간 보장해준 느낌. 애초에 8시 넘어서 카드 결제해야 식대로 떨 수 있어서 여기 웃긴다. 8시가 넘어야만 카드 떨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저녁 식사 시간 부여하는 거 법적 의무 아니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야근 식대 지원해 주는 것도 법적 의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6시 넘어가서 야근을 하는 경우에 6시 넘어가서 한 30분 정도 식사 시간에 규정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밥 먹고 들어오고, 얼른 먹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야근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9시. 경우에 따라서 8시. 그러니까 6시 넘어서 저녁 식사 나가서 회사 법인카드나 경비정산으로 밥 먹은 경우는 8시 혹은 9시 정도까지 할 때 그렇게 한다 정도의 규정을 두는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 식사 시간은 몇 시간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좀 규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상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야근을 많이 해라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야근을 하는 경우에 요렇게 해라 법적 기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은 뭐냐면,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4시간을 미만이다. 그러면 그거 초과 근로수당 1.5배로 지급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다. 근데 야근을 한다. 당연히 밥 먹어야죠. 저녁밥 먹어야죠. 이거는 우리 정서의 문제입니다.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녁 식사 시간 부여하고 밥 먹었을 경우는 최소한 이때까지는 근무한다. 요 정도의 어떤 그 관행 내지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다. 요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편 1인당 노동비용 조사를 해보니까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노동비용 함정이 있는데 10인 이상 규모의 법인 회사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인 거고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54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21년 보니까 58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 8%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급여를 보니까 직접 노동비용, 그러니까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그 직접 월급 있죠, 월급 넘어가는 게 79%이고요. 간접 노동비 있죠. 퇴직금, 4대 보험, 법정 노동, 주거, 건강보험, 식사비, 법정외 복지비용, 채용 훈련비 평균을 내보니까 10인 이상의 규모로 봤을 때에 8대2 정도의, 이거를 100%로 잡으면 이거 한 130% 정도 나올 겁니다. 8대2 정도의 비율, 직접 비용 대비 몇 프로냐? 한 30% 정도. 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요걸 보시면서 우리 회사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몇 대 몇인가 보시면 대략 감도가 좀 나오시겠죠.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의 요소를 보니까 직접 노동비용 합계가 460만 원 정도였는데 정액 및 초과급여가 380만 원, 상여금 및 성과급이 8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간접 노동비용을 보니까 퇴직급여 비용이 120만 원인데 퇴직급여가 8.6%잖아요. 12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이 정도 나오고, 4대 보험 등 법정 의무 비용이 이제 42만 원. 이것도 이게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적게 내는데 이것도 한 8% 정도 내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 건강보험, 식사지원비, 식대 지원비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 4% 정도, 교육훈련비, 채용 관련 비용 이렇게 들어갔는데 재판대에는 과소하게 잡힌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총무비, 그 다음에 사업비, 각종 세금 관련, 여기 노동부니까 세금 관련 비용은 안 넣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에 교육 운영비, 복지비 이런 거 합하면 제 판단에는요,
제 판단에 현실적으로 가인제 경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노동 간접 비용을 고려해 볼 때 30%뿐 아니라 4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줘야 되잖아요. 노트북. 웰컴 키트 줘야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그렇다면 그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한계 고용사회,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계 노동 비용이다.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의 한계선은 계속 올라가서 어느 지점에서 수렴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행위가 굉장히 비싼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을 여행을 가셨어요. 유럽 여행을 가셨는데 무려 1인당 뭐 한 4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파리에 갔더니 아이스크림이 1,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뭐 드세요? 2,000원짜리 먹어야죠, 그거는. 500만 원이나 들어가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쌍젤리제 거리에 1,000원짜리 작은 게 있고 2,000원짜리 굉장히 좋아 보이고 기분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거기서 1,000원 아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2,000원짜리 먹고 차라리 기분 좋은 게 좋죠. 그걸 우리는 한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한계 비용이라고 그래요. 다만 국내에서 내가 오늘 하루 갓생 살기 해가지고 1,000원으로 하루 버티기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렇다면 100원, 200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행위 자체가 비용으로 보면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행위라는 말입니다. 1년으로 치면은 최저임금 고려하면 그냥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행위예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서 9천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거 1,000원 아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치 500만 원 내고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지고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란 이야기예요.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순간 이미 유럽 여행 간 듯한 그런 느낌의 고용을 결정을 한 거예요. 큰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거 아끼려고 하다가 큰 비용 들인 값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프랑스 파리 이야기까지. 기업 규모별 복리 후생 제공 비율 이야기를 해봤더니 식사비 보조 제도는 거의 대부분 규모와 지역에서 약 80% 기업들이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조사인 거고요. 전체 통계를 봤더니 식사비 보조 도입 여부를 봤더니 83%가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봉제에 포함되어 있거나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호봉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급여 항목에서 식대 수당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는 형태일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여기 80%가 아닌 20% 중에서는 아까 정수기가 유일한 회사예요. 뭐 유일한 복지예요. 여기도 있겠지만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제공한 삼성전자도 식대 지원 급여 항목으로 포함 안 하고 직접 주고 있죠. 근로자 니즈와 복지 제도를 봤더니 식사비 보조에 대한 니즈는 3.77인 반면에 실제로는 4.54인 거니까 대부분은 연봉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조사 연구에 있어서는요, 기업이 실행하고 있는 기업복지 제도가 근로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기업복지 비용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원하는 것과 기업이 해주는 것 간의 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물어봐도 직장인들 11,897명에게 물어봤더니 2021년 봄 조사이고요. 불만족한다가 78%고요. 만족한다는 2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뭔가 복지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느낄 때에는 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10명 중에 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VP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Employee Value Proposition인 거죠.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보라는 거죠. 기업들이 고객에게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고객 가치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직원 가치에 더 신경 써야 된다. 직원들이 소득뿐 아니라 일에 대한 만족감부터 환경, 리더십, 동료, 보상 등 회사의 일원으로서 경험하고 부여받는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급여, 보상, 그리고 업무의 특성, 일하면서 느끼는 어떤 성장감, 직원들과의 상호 어떤 그 관계, 그리고 일과 삶의 어떤 조화로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어떻게 삼성전자를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언더백 기업 경영자들에게 말씀드리는 언더백 기업의 EVP 차별화 요소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
다양한 직무 경험의 기회, 두 번째 핸즈온 워킹, 주체적인 업무, 세 번째 회사의 빠른 성장. 요 세 가지 컨셉을 경영자가 잘 잡고 직원들에게 남들이 해준다고 막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사실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뭘 컨셉을 잡아야 되냐면 직무 경험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알맹이 얼무가 돼야 돼요. 참 쓰기 민망한 표현이지만 물경력 되지 않고 불경력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에요. 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니 뭐 다 대기업 들어가기를 원하셨겠지. 처음부터 너 중소기업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중소기업 들어가서 제가 업무 경험 쌓고 제 인생 커리어 관리해 볼래요? 그러면 부모로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거기 들어간 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 그리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네가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더 해봐, 더 도전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관점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들어온 것이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랬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직장에 들어와서 내가 인생을 제대로 불경력 쌓아서 알맹이 경력 쌓아서 3년 혹은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청년과 그 직원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야 아니야 너 거기서 뼈를 묻어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직원이 여기서 일을 하는 3년 5년 혹은 10년 더 일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이 기간이 값어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성장이 되는 그런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사와 얼라인먼트 됐을 때에 미친 듯이 뛰어야죠. 멸절불굴의 정신으로 반드시 일을 해내리라. 이것이 회사에도 성과가 되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나의 불경력 되는 기회다. 이거 해야죠. 이게 이제 다양한 직무 경험의 기회예요. 그리고 주체적 업무입니다. 그 경력이 되는데 내가 핸즈온 워킹이 안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이번 주에 모르고 있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오늘 또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체적으로 일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빠른 성장은 회사의 빠른 성장이에요. 최소한 대기업은요, 뭐 삼성은 4%만 성장해도 박수치잖아요. 언더백 기업은 그렇지 않죠. 최소한 10%, 경우에 따라서 30% 혹은 2배 성장 이런 걸 하면서 함께 성장을 해야 이게 EVP가 됩니다. 다른 걸로 EVP 승부 내려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직업 우리도 주겠다. 이거 안 맞다니까요. 조선호텔 주방장의 삼계탕 우리도 주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는데 안 맞아요. 그거 한 번 주고 직원들의 변화가 없고 만족한다는 소리 안 나오고 이거 해줄 바에는 월급이나 더 주지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보세요. 그냥 막 데미지 입어가지고요. 피멍 들고 막 가슴에 그냥 가라앉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해주나 봐라. 인간이란 존재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인분들은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상호간에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XM입니다. 직원 경험 관리예요. 이른바 이게 Employee Experience Management가 아니라 사실은 커스터머잖아요. 고객 경험 관리인데 그것을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직원들을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관계 맺을 대상으로 보세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입니다. 관계의 대상에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적용되는 마케팅과 브랜딩 컨셉이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직원에게 적용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긍정적이고 유익한 업무 분위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직원 경험 관리를 통해서 조직 브랜딩에 대한 충성심과 동기부여하는 것.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가이즈 캠퍼스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핵심 이야기만 아주 짧게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이 칩 히스 댄 히스 형제는요, 스위치, 스틱 이런 책으로 유명한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교수죠. 한 명은 하버드 쪽, 한 명은 스탠포드. 형제입니다. 친형제예요. 너무나 좋은 책을 썼습니다. 순간의 힘인데 이 책의 핵심 이야기는 뭐냐면요. 고객에게 결정적 순간을 제공하라는 이야기예요. 고객이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면 여행 전체를 평균 내가지고 만족도를 보는 게 아니다.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핵심적인 그 어떤 추억의 순간이 있느냐로 그 여행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직원들도 똑같다. 회사에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전체를 평균 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경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적 순간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 순간의 네 가지 포인트를 고양, 통찰, 긍지, 교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어떤 순간,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을 고양이라고 그랬고요. 불현듯 진실을 깨닫는 순간을 통찰이라고 그랬고, 내가 나의 길을 잘했다라고 믿는 순간을 긍지라고 했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을 교감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LA 가보면요, 평범하지만 LA 최고의 매직캐슬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궁화 세계급의 평범한 호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인스타그래머들, 인플루언서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평범하지만 LA 최고가 된 이유는 이곳에 가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여기 보이는 빨간색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요청을 하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은쟁반처럼 보이는 곳에다가 하얀색 장갑을 끼고 아이스크림을 호텔로 가져다 주어요. 그리고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LA 여행 좋았어. 근데 내가 있었던 호텔에 재밌는 게 있었어. 거기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가져다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향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의외성이 있어요. 감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매일 점심을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점심을 안 주다가 한 번씩 정말 결정적인 어떤 서비스가 느껴지게 하느냐, 이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기독교 신자로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냥 결정적 순간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회자되는 결정적 순간이 뭐냐면 사울의 회심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핍박을 했죠. 로마의 어떤 칙령을 받아가지고 막 지방을 다니면서 막 기독교인들 뭐 데려 잡아 가두고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던 중간 길에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어떤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이런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후로 사울의 인생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극적으로 바뀝니다. 자, 요게 성경을 믿는 분은 역사적 사실로 믿을 거고, 성경을 안 믿는 분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신화처럼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에 있어서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통찰의 순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문득 깨달아지는 어떤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움과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찰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아하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아하, 이쪽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꼭 직무 단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뛰어넘어서 아하, 그런 점이 있구나, 아하 하는 순간이 회사 내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긍지의 순간을 말합니다. 긍지의 순간은 뭐냐면요, 이런 순간이에요.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승진식이었는데, 승진식 할 때 사람들이 뭐 2년 지나면 주임 승진하고 3년 지나면 대리 승진하고 다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왜 레드카펫도 깔고 꽃다발도 주고, 꽃다발 요즘 뭐 싸지도 않지만 막 꽃다발 주고 박수 쳐주고 막 빛 쏴주고 뭐 그날 꼭 정장 입고 오라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긍지의 순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이 대리 이제부터 과장해, 이게 아니라 격식을 갖추어서 꽃가마를 태워서 제대로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인간이 그냥 게임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요, 뭐 하루에 한 번 레이드, 골드 발견, 멋진 결투 한 발, 장비 발견, 탐험과 모험,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요, 몇 번 내가 했는지 측정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했는지 해야 되고요, 전 세계 몇 등이고 이 지역에서는 몇 등인지 나와야 그걸 즐겨요. 이게 긍지를 만들어주는 순간이거든요. 아니, 스키 타면 되는데 이거 뭐 또 기술 검정이 또 도대체 뭡니까? 이거 취미하러 간 거 아닙니까? 취미하러 가놓고 뭐 자격증 뭐 딴대요. 놀러 가놓고 뭐 하겠대요. 심지어는 제가 인터넷 하나 가져왔는데, 댄스 하러 모였어요. 춤추려 모였는데 이렇게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니까요. 인간은요, 긍지를 느끼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내가 취미하는 순간에도 긍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 순간에
단계별로 승진이면 승진, 포상이면 포상, 어떤 임명이면 임명, 이런 것들을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감인데, 교감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초월적인 연결되어 있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동시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성이고요. 초월성의 연결은 시간을 달리해서 지금 2023년이지만 만약 2123년의 사람과 내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나 죽으면 끝인데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관계 있냐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 이후에 내 다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감의 순간 이야기와 관련돼서 치비스 형제는요, 이렇게 샤프 헬스케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나 로즈는 부친의 병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교감이 결여된 샤프 헬스케어의 실태를 보고 환자 경험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샤프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샤프는 새로운 비전, 샤프의 익스피리언스를 만들고 전 직원이 샤프 문 닫고 회합을 통해서 비전을 전파하고 비약적인 성공을 이룬 것이 샤프의 사례예요. 이 화면이 샤프가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무려 2박 3일 동안 리더들이 모입니다. 필수 요원들만 여기 헬스케어에다 남겨놓고 다 모여요.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비전 워크숍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여있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일하고, 우리는 모여가지고 무엇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무엇을 바람직하게 않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 교감의 마음이 환자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가끔 저희 회사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대중성과 흐름, 영원성과 의미를 가져요. 저희가 이제 9월 9일이 개교 기념일입니다. 가인지 캠퍼스니까 개교라고 표현합니다. 창립이라고 잘 표현 안 하고. 가인지 캠퍼스는 저희가 합정동이고요. 합정동에는 이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물론 포교도 했습니다. 그런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고결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인생의 공헌을 다시 한번 기리기 위해서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가고 해 뜰 때까지 저희가 제가 8년째인데 9월 9일 곧 오잖아요. 저희 또 갑니다. 코로나 때는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고,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요. 가서 뭐 하냐면 사명선언서 낭독합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모였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일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비즈니스 세계에 사랑을 전파해보자.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비즈니스 세계에 서로 사랑으로 일하는 것을 한번 전파해보자. 우리 갈 데 없어서 모이는 거 아니다. 다 갈 데 있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 그걸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곧 할 거예요. 교감의 순간이죠. 치비스 형제들은 고향, 통찰, 긍지, 교감, 이 네 가지 요소가 고객에게 결정적 순간을 제공하고, 고객이 이 브랜드를 사랑하는 요소는 여기서 결정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고객이 그러하다면 직원은 더욱더 그러하다. 여러분들이 직원들에게 점심 식대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직원들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에 조금 포커스를 해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향의 순간 관련된 강의는요, 가인지 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 순간의 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제가 순간의 힘 강의를 1시간짜리 강의로 찍어 드렸습니다. 직원 여러분, 순간의 힘입니다. 제가 파마했을 때 경험의 순간을 아름답게 재설계하는 것이죠. 파마했을 때 모습이죠. 모든 행동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 강의는 고객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원 관점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게 파일이 있습니다. 추천 영상까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순간의 힘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양식이 있으니까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VP 도출 카드 일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일부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EVP를 도출할 때는 이렇게 문화 항목 이쪽에 있죠. 여기에 연결된 우리 회사 핵심 가치, 왜 해야 되는지, EVP 요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실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일부는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가인지 캠퍼스에 오늘 올라온 영상 하나 있습니다. 더 채용 라이브 올라와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더 채용 라이브도 여러분들이 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 EVP와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더 채용 라이브 강의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명철 부대표님이 채용 전문가잖아요. EVP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VP 정리 방법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리 비전. 가인지 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클래스 발행됐죠. 8월 가인지 성장 클럽 현장 강의 2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성과를 내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의 저자 류랑도 대표님이 성과 30% 향상, 능력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다. 프로세스를 잡아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저는 이어서 직원이 지치기 전 성과로 성공 경험을 쌓게 하라. 연결해서 어제 제가 현장에서 AT센터 그랜드 홀에 가서 강의한 내용은 성과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나눴죠. 클래스 올라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류랑도 대표님은 저자와의 강사님과의 협의에 따라서 11월까지 11월 4일인가요? 아무튼 그때까지 강의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김경민의 경영 벙커에서는요. 거지방 나신비 잘 모시죠? 신조어로 알아보는 소비 트렌드 직원들의 정서 감정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